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기념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농협이 손잡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해상의 해상풍력 발전 허가가 2.6기가와트 추가되면서 조만간 30기가와트가 달성될 전망입니다. 이제 여름의 시작인데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며칠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무더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광주의 한 공원입니다.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기온은 33도, 공원에서는 더위를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취약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공원에 나온 시민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돌다 보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지금 뻘겋게 지금 달아올라서 이래요.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를 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나주, 장성, 담양 등 10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고흥, 여수, 장흥 등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마시고 나오니까 아주 찜질방 같으네. 특히 밤사이에도 25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을 식혀줄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 예보만 있을 뿐입니다. 열흘 전에 장마가 시작됐지만 정체전선이 북쪽에 머무르면서 시원한 장맛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더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광주에서 11명, 전남에서 24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점차 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5도를 훌쩍 웃돌겠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식중독 등 먹는 음식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찌는 듯한 더위가 종일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로 많은 비가 내리진 않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이미 27도 안팎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더웠던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가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기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중흥동의 148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이 부지에 4층짜리 건물을 세워 북카페를 조성하는 일명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중흥동에서 자라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카페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0억 5천만 원. 그런데 광주시의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 작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없고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장흥군에서도 기념관 건립과 독서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게 일례입니다. 북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책을 무작정 많이 읽기 위한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1차원적인 고민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차별적인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4억 8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는 한 작가의 생가에서 25m 떨어져 있습니다. 한 작가의 생가 부지 소유주가 토지 매각을 거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지는 한 작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땅입니다. 당시 광주시는 한 작가의 고주지 대체 부지로 상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해당 땅을 사들이자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카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조성을 할 건지,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아직 방향이 안 잡혀 있거든요. 광주시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 오는 8월 2차 추경에서 북카페 조성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 작가의 인기에 힘입어 기념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 주먹구구식 사업 방식 처리에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한 기념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광주시 민선 8기 3년에 대해 독단이 난무하고 성과가 딱히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어제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층수 제한을 해제한 것과 비협조적인 시민단체나 전문가를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한 것 등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달라는 대통령 의중에 호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 출하가 한창이지만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큰 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기업, 농협이 손을 잡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영암의 한 비닐하우스. 탐스럽게 익은 수박이 줄지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농사꾼은 뭐니 해도 이 농사를 지어놓고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판로가 없으면 저리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잘 팔릴 걸 기대하면서 이른 봄부터 열심히. 이런 농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 기업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 방식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농가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상품을 꾸준히 공급받게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가 소득이 많이 증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좋은 농산물이 우리 지역 근로자들한테 소비된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HD 사모는 올해 영암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수박과 멜론 등 직원 간식용 과일 7,500개를 1억 3천여만 원 규모로 거래했고, 대형 마트들도 마늘과 양파 등 다양한 농산물을 지역 농가 등을 통해 1억 원 상당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단감이나 소고기 등으로 상생 협력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생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 커지고 농가는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지역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가와 기업, 지자체가 손잡고 만든 선순환 구조. 유통 과정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이 모델은 상생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이 일부 발견됐지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역 노동단체는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준 처분이라며 오늘 노동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 노동자는 지난해 8월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유가족들은 구호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노조가 병원 내에서 불거진 불법 도청과 행정동 강제 이전 등의 논란에 대해 병원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병원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장이 직원들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당직실을 위해 본관 8층 행정동을 장례식장 2층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한반도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모두 낙마하면서 1차 통합 시한으로 제시됐던 2026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활권이 분리된 무안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불씨를 살리고 이를 위해 전남도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여 년 전 통합된 여수시와 순천시 그리고 30년 동안 분열을 지속해왔던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통합된 동북권은 여수시가 엑스포를 통해 광주 전남 경제와 관광 중심지로 부상했고 성주군과 통합한 순천시는 인구 규모에서 전남 1위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전남 동서부권의 경제력 격차도 커졌습니다. 통합된 여수시의 경제력 규모는 31조 원으로 무안반도 세 시군을 합한 11조 원보다 3배가량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도 통합 전 1위였던 목포시는 3위로 밀렸고 신안군도 전국 최고 수준의 노령화 지수를 보이면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성장 동력 확보가 한창이지만 무안반도 상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목포와 신안 1단계 통합을 추진하던 시장 군수가 지난 3월 모두 직위를 상실하면서 통합을 위한 리더십도 상실됐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국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특히 전남은 심하고 서남권은 더하죠.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다시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통합 여부도 통합 시점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 따라서 전라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무안반도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통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한 부분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느끼듯이 지방자치가 실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행정이 비효율성이 나타남으로써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의 로드맵, 자기 임기 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을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겠죠. 전남 동서부권 통합과 분열의 역사 30년. 무안반도 통합은 이제 경쟁력 문제가 아닌 도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합되면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통합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최소 요건이다라고 하는 점을 더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해상의 해상풍력 발전 허가가 2.6기가와트 추가되면서 조만간 30기가와트가 달성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심의 결과 신안 블루자은과 블루임자, 블루신이 등
전남 서해안 해상풍력 7개 사업 2.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남은 기존에 허가받은 18.7기가와트 등 21.3기가와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30기가와트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고, 이는 전국 발전 허가량의 6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교육 수요가 높은 광주 광산구에 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3개 팀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광산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국제화 교육특구 업무와 유치원과 학원, 평생교육 등의 본격적인 민원 업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택지 개발 등으로 학생이 급격히 증가한 광산구 지역에는 교육지원청 설립 여론이 높지만 교육부의 허가를 얻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교육지원센터가 먼저 설치됐습니다. () 2년 전 경북 청송군에서 시작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봉화와 문경, 의성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순기능에 힘입어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의성읍 내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하나둘 도착합니다. 승객들은 카드나 현금을 꺼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버스에 오릅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요금을 받던 의성 시내버스가 올 초부터 전면 무료로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도 보고 병원에도 많이 가고 그래요. 차비 내려면 얼마나 불편하지. 그냥 올라타기 처음에는 좀 사람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네. 장날이 아니면 빈자리가 넘쳐나던 버스가 이젠 평일에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 없어요. 뭐 내가 이 올지 의성 올라가 뭐 하나도 타는 게 되거든. 하나 못 없어서 빈차 댕겼어요 만날. 지금은 장날 같은 날은 차가 앉을 데도 없어요. 유동인구가 늘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권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장이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본 뭐 30명에서 많게는 한 100여 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좀 더 활기가 좀 띄어진다라는 것은 지난달까지 의성 시내버스 누적 이용객은 21만 4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평균 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수집된 버스 유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버스 노선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2년 전 청송군에서 처음 시작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 지금은 봉화, 문경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됐고 상주와 예천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흐름에 맞춰 다음 달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전체 인구 약 253만 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43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대중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고령층의 이동권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불편한 노선과 배차 간격 개선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산의 첫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한 에너지원인데요. 앞으로 4개 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서면 세계 최대 규모로 커집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하이드로젠 파워 2호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롯데케미컬 울산 공장 내에 들어선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16개월 만에 완공된 이 발전소는 1,0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시간당 20메가와트 규모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4만 세대가 쓸 수 있는 160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1호기 공사가 한창이고 3호기는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롯데 정밀화학 내 10메가와트급 태화 1호기와 2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 추가로 4개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총 80메가와트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발전소는 인근에 있는 롯데와 SK화학 계열사로부터 부생수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 전용 모델로 나중에 청정수소로 연료를 바꿔도 추가적인 설비 변경이 필요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한 겁니다. 청정수소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건립도 추가로 준비 중입니다.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인근 기업체에 전기를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100%인 아리백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발전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독도가 외래종 집쥐 때문에 생태계 교란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독도 집쥐의 영구 박멸을 위해서는 통합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의 집쥐는 유전자 분석 결과 울릉도에서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에 상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물과 자재 운반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쥐를 박멸하더라도 외래종 생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뭐 일단은 집 있는 거 잡아내는 게 제 1순위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유입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독도는 역사적 생태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광과 연구를 위한 배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연간 20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는 늘 외래종 생물이 들어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독도의 관광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외래종 유입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독도로 오가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방역 및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방역 조치들이 있는데 현재 독도를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방역 조치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쥐도 들어갔던 거고요. 독도는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환경부도 특별법을 만들어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처는 각각 독립적으로 집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포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 집행에 따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두 부처가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 퇴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이 안 되고 상대편을 누르는 식으로 좀 방해를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이번에 작업하면서 느낀 거는 선의의 경쟁보다는 서로 간의 견제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소중한 영토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를 외래종 생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광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광주 비엔날레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한 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전을 위해 보호용품 꾸러미와 대체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용품 꾸러미에는 차양 모자와 형광토시,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등이 들어있고 각 자치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 6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폭염 시간대에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재활용품 선별이나 환경정화 등 대체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20만 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시립미술관에서 이를 위한 포럼을 열었고 이 자리에는 미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 비엔날레 전시관 등이 삼각 거점으로 문화적 가치를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공유했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면서 정말 덥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식중독 등 먹는 음식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기온이 매우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언제라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많은 비가 내리진 않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출근길 기온 이미 27도 안팎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려 35도로 더웠던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2도에서 35도 분포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광양에서도 한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